이다인과 이승기가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이다인 어머니 견일이까지 주목받고 있다. 이다인 견일이까지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견일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다인은 연기자 집안으로 유명한데요. 엄마가 유명 배우 견일이이며 친언니는 배우 이유비, 친아버지가 배우 이명규입니다. 엄마 견일이는 1993년 전 남편 이명규와 이혼을 하고 1995년 지금의 남편 이용원과 재혼을 하였으며 이다인과 이유비 자매의 친아버지는 이명규라고 합니다. 남동생 이기댁은 양아버지 이용원과 엄마 견일이 사이에서 태어나 이복동생이라고 하네요. 가수 겸 탤런트 견일이는 1964년 12월 25일 태어납니다. 올해 59살이죠. 1984년 MBC 1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도시의 흉년 한명회, 장희빈 아줌마, 대장금 자네바다, 주몽, 이산 무자식 상팔자, 가족끼리 왜 이래 도도하라 등에 출연합니다. 특이사항으로 2009년 태진아의 권유로 트로트 앨범을 밝히면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도 합니다. 견일이 전 남편 이명규 직업 역시 탤런트였습니다. 요즘은 사업 실패 이후에 잘 나오지 않지만 한때 유명한 탤런트였죠. 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명규는 1956년 4월 6일 태어납니다. 그는 MBC 공채 12기로 데뷔했다. 82년부터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영화에도 출연했다. 작품으로는 조선 왕조 500년이 대표적이며 영화는 주로 3여성인 영화에 출연한 것 같다. 참고로 이명규는 연기자로 뿐만 아니라 부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명규 아버지 회사가 공업용 원료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이명규 1960년대 초에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가정교사, 집사, 정원사와 함께 살았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러 오기도 했다. 견일이와 이명규는 1983년부터 가깝게 지냈고 86년에 결혼 발표 뒤 87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둘 다 배우이기에 스타 부부로 주목을 받았죠. 이후 견일이 이명규는 딸 이유비 이다인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둘은 결혼 7년 만인 1993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당시 이명규가 방탕한 생활을 하던 것이 주원인이었죠. 이명규 한마디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가 연기자로 한창 잘 나갈 때였는데 촬영 핑계대고 늦게까지 술 마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당시 아이들이 4살, 2살 때였는데 방탕한 저의 생활을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혼만은 막고 싶었지만 아이들 엄마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제 잘못이 너무 컸어요. 이혼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명규와 견일이는 같은 작품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바로 1995년 드라마 장희빈에서 이명규는 영모를 꾀하는 허견으로 견일이는 숙종의 어머니 데뷔 김씨로 출연하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당시 시청자들은 드라마 시청률을 위한 이슈 캐스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졌고 드라마 연출자가 직접 해명을 하기도 합니다. 연출자, 처음 작품 캐스팅 과정에서는 이들의 어색한 관계를 몰랐다가 배역들을 최종 정리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후 이명규는 미국으로 떠나서 LA에 잠시 살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생활하는데 때에도 방탕한 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명규 방 16개, 수영장 3개, 디스코텍 당구장이 딸린 저택을 구했어요. 그리고 리무진을 사고 운전기사를 뒀고요. 또한 주말마다 파티를 위해 1000만원씩 썼어요. 결국 이명규는 약 2년 6개월 만에 아버지의 유산 165억 원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맙니다. 이명규 당시 남은 돈이 아파트 전셋값 정도였어요. 그거라도 지켰으면 좋으련만 한국에 와서도 사업을 계속했어요. 게다가 형, 누나, 동생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에 계속 쏟아부었죠. 하지만 사업은 끝내 망했고 그 뒤로 폐인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땅히 하는 일 없이 술만 마시고 방황하게 되었죠. 수시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인지 어느 순간부터 형제관계도 소원해졌어요. 나라도 동생이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결국 이명규는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으며 형제지간의 우애마저도 잃게 되었네요. 이후에도 이명규는 간간히 뉴스메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2014년과 2015년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매스컴을 타기도 했고 2015년에는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명규는 만취 음주 난동전과 구범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 2003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 경찰에 끌려간 것이 열손가락으로 꼽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참 금수저 연예인에서 이혼 후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된 대표적인 연예인입니다. 그런 그가 계속 음주로 인한 폭행 논란에 섰다.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의 노래방에서 술값 다툼을 벌이다 업주를 폭행한 것. 이미 수차례의 폭행 전력이 있는 데다 유명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중들의 반응은 전 아내와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는가?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는 매일 술에 쩔어 살았고 그러다 보니 가정, 지인들 역시 남아있을 턱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이명규 이재호와 아빠 노릇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두 딸을 만나 꼭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준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기자로 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딸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후 견미리는 1998년 친오빠의 소개로 사업가 이용원과 재혼하게 됩니다. 견미리와 이용원 부부의 삶을 살펴보면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부부 중에 한 명이 징역형을 사는 등이 결코 도덕적이지 못한 사건들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맨 먼저 견미리는 제2호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수도 회장의 제2호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피라미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견미리 이용원 부부는 제2호의 주수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견미리는 제2호 최고 경영자와의 만찬 행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제2호의 공식 행사에서 직접 사회를 보기도 했죠. 또한 견미리 남편 이용원은 화장품을 제조해서 제2호에 납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 이용원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용원 이번 사건으로 우리 부부가 굉장히 사행성 짙은 사람으로 비춰질까 일단 걱정부터 앞서네요. 사실 제2호를 알기 전까지 우리 부부는 단 한 번도 다단계의 이름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2호를 알게 됐는데 우리라고 왜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듣고 보니 꽤 괜찮은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원 집사람이 제2호 행사에서 사회를 본 건 부업 차원의 용돈벌이였지 제2호와 무슨 큰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제2호의 화장품을 납품한 것도 단순히 사업상 그런 거고요. 제2호가 이상한 사기꾼 집단이다 생각했으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2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연예인들도 분명 피해자인데 왜 사람들이 가해자 보듯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용원의 해명에는 견미리가 주수도로부터 장려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빠져있네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용원의 말처럼 이들 부부가 피라미드 사건의 단순